1970년 10월 16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지요? 오늘부터는 1970년대에 있었던 신문 기사들을 보면서 시작하고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10월 16일 정확하게 오늘로부터 40년 전이죠. 그때 동아일보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마운트사에서는 태양은 알고 있다. 아랑드롱, 로마 스나이더, 모리스 르네 등이 출연한 태양은 알고 있다라는 영화가 17일 토요일 날부터 상영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샤이안이라고 하는 액션 영화가 리차드 위드마크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상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영화도 있네요. 그 영화들 가격은 200원이네요. 차마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 200원이고요. 판피린, 코프정 혹시 기억나시나요? 환절기 감기 조심. 겨울에 기온의 변화가 심할 때 감기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면서 판프린 코프라고 하는 감기 약을 그때 광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있네요. 유명한 영화죠. 닥터 지바고 사랑의 드라마 16일 오늘부터 극장에서 상영을 시작했네요. 닥터 지바고는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는 특별히 130원의 할인 가격으로 입장을 했고 성인은 200원에 볼 수 있도록 광고가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갈보리 믿음교회 2020년 10월 15일 금요일 커넥트 10월 16일 금요일 커넥트 라이프입니다. 오늘 책과 함께 시간에는 미로슬라프 볼프의 베품과 용서라는 책에서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않고 죄인들을 그냥 용서하셨다면 그것은 죄인들의 죄악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냥 용서하시면 죄의 결과가 죄인들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신의 행세를 하면서 그들을 범죄자로 대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자로 머물고 말 것이다. 정말로 용서하려면 죄가를 덮어 주어서도 안 되고 죄가를 범죄자에게 돌려서도 안 된다. 행위자에게서 악행을 떼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죄가가 그것을 범한 자들에게 들러붙어 있는 한 그들이 아무리 아닌 것처럼 보이려 해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자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고 죄인들을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그들의 죄를 떼어내시는 분이다.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 제3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이다.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사랑과도 하나가 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서 그들의 죄를 떼어내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이다. 오늘 책과 함께 시간에는 미로슬라프 볼프
예일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있는 미로슬라프 볼프의 배품과 용서라는 책 중에서 골라보았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교육, 의료의 씨를 뿌리다. 제1장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내한. 1884년 9월 알렌의 입국을 시작으로 외국 선교부의 한국 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첫 선교부는 미국의 북장로교였습니다. 1789년 조직된 미국 북장로교회는 중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 선교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에 이어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59년도에 태어나 191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미국 북감리회 소속의 아펜젤러와 함께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국내 정세가 너무 불안해서 미국의 대리공사였던 폴크의 만류로 아펜젤러 부부는 곧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2개월 후에 다시 입국하게 됩니다. 미국의 북 장로교 소속인 언더우드 선교사와는 달리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의 북 감리회 소속이었습니다. 비록 교파는 달랐으나 일생을 통한 가장 친근한 선교의 반려자로 두 사람은 상호 협력하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사실은 영국의 런던 출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나다 13살 때 미국으로 이주해서 뉴욕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저지주에 있는 화랑개혁교회의 소속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목사 안수를 받고 내한한 첫 목사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에는 의사 해론이 내한했고 북장로교 한국 선교부가 조직이 됩니다. 이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개척전도, 의료, 교육 사업을 시작합니다. 혹시 마포삼렬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배위량은 들어보셨는지요? 스알론, 이기란 목사는 들어보셨는지요? 왠지 중국 이름 같기도 하고 한국 이름 같기도 한 이분들은 모두 다 미국 분들로서 한국식 이름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마포삼렬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의 원래 이름은 모핏입니다. 배위량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의 이름은 버디였고요. 소안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은
영어 이름은 스왈론이었습니다. 이기람, 많이 들어보셨죠? 이기람 목사님은 한국분이 아니시고 미국명은 그레암이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내한하여 평양과 부산의 선교 지부를 개설하고 선교 지역을 점점 확대해 갑니다. 또한 애덤스 목사 부부는 대구에, 밀러 목사는 청주에 각각 선교 지부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 후 계속해서 선천과 안동 등지에 선교 지부가 하나씩 설립되게 됩니다. 제2장 호주 장로교회 한국 선교사 파송.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두 번째 장로교 선교부는 호주 장로교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호주의 빅토리아주의 장로교회인데 한국 선교는 1889년 10월 데이비스 목사와 그의 누나였던 데이비스에 의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데이비스 목사는 처음에는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지 못해 귀국 후에 멜버른 대학교를 졸업하고 카오필드 문법 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인도로 다시 가고 싶었으나 한국 선교의 긴박성을 알리는 북중국 주재 영국교회 선교사 월프주교의 편지를 읽고 한국 선교를 고민하다 자원하게 됩니다. 데이비스 목사는 처음에는 성공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로교회로 이적한 후 에든버러 유 칼리지에서 신학 수업을 받고 1889년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빅토리아주 청년연합회의 지원을 받은 그는 10월 2일 부산을 거쳐 10월 4일 그의 누이와 함께 제물포로 입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데이비스 선교사는 언더우드, 헤론 선교사 등과 함께 5개월 동안 지내며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선교사가 없는 지방으로 가서 일하기로 작정한 그는 1890년 3월 14일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약 20일간 500km에 달하는 여행을 마치고 4월 4일 부산에 도착했으나 천연두와 폐렴에 감염돼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인 4월 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호주 장로교회의 한국 선교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빅토리아주 장로교 청년연합회와 여전도 연합회는 한국 선교를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그 결과 1891년 10월에는 맥카이 목사 부부와 세 사람의 결혼하지 않았던 미혼 여선교사 곧 맨지스, 페리, 퍼셋 세 분의 여자 선교사님 등과 5명이 한국으로 파송되게 됩니다. 이들은 부산을 거점으로 경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후일 호주 장로교는 부산과 마산, 진주와 거창, 통영 등 5개 지역에 선교 지부를 설치하고 전도교육, 자선의료 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제3장 미국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 (1864년) 조직된 미국 남장로교회는 북장로교회보다 8년 늦게 한국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1891년 10월 언더우드 선교사가 첫 안식년으로 귀국해 내슈빌에서 모인 외국 선교를 위한 신학교 협의회에 한국 선교에 동참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 벤더빌트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윤치호 선생도 한국 선교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당시 맥코믹 신학교 학생이었던 테이트와 리치몬드의 유니언 신학교 출신 정킨, 레이놀즈 등이 한국 선교를 자원하게 됩니다. 처음에 미국의 남장로회 선교부는 한국 선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큰, 레이놀드 등의 한국 선교에 대한 자원과 선교 기금의 후원이 들어와서 이들을 한국 선교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들은 테이트, 데이비스, 볼링 등 미혼 여 선교사들과 함께 1892년 11월 3일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이들은 서울에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후 전주에 첫 선교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광주, 군산, 목포, 순천 등지에도 선교지부를 설치하고 전도와 교육과 의료와 자선사업 등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일보에서 2011년 5월 26일에 연재되었던 이상규 고신대 교수의 다시 읽는, 새롭게 읽는 한국 교회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린 안악내가 뭔가를 짊어지고 있는 그림을 혹시 보셨는지요? 1970년 10월 16일 동아일보에는 솔제니친 소품선 시골 안악내와 배낭이라는 김학수님께서 쓰시고 김경호님께서 그림을 그리신 시리즈의 작품들이 연재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솔제니치 소풍선 시골 안악내와 배낭. 시골 버스를 타게 되면 시골 안악내들의 딱딱한 배낭 귀퉁이에 가슴이나 옆구리를 찔려 몹시 아플 때가 있다. 그렇다고 욕설일랑 짜증을 내지 말고 유심히 그 배낭을 살펴보기 바란다. 그것은 뽕나무, 속껍질로 만든 바구니로서 거기에는 방수가 된 편편한 가죽 멜빵이 붙어있다. 그들은 자기 집과 이웃집 두 여인을 위해 우유나 응유, 도마도를 가득 넣고 읍내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새 가구를 위한 50개의 밭돈을 날라와야 한다. 참고로 밭돈은 길쭉한 빵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배낭은 값싸고 질기고 많은 분량을 집어넣을 수는 있으나 조그만 주머니야 반짝이는 쇠고리가 수많이 붙은 등산용 배낭 따위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다. 짊어지기에도 무척 힘들 뿐더러 이런 일에 익숙한 시골 안악내의 어깨조차도 속벌만으로는 그 멜빵을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시골 안악내들은 배낭을 등 한복판에 얹은 후 머리 너머로 멜빵을 넘겨 앞가슴에 단단히 잡아매고는 양 어깨와 가슴에 고루 중량을 주면서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소위 지식계나 있다는 분들이여, 나는 당신들에게 그 배낭을 짊어져 보라고 권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골 버스 속에서 그 배낭이 그토록 당신들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아예 택시를 타는 게 어떠냐고 권하고 싶을 뿐이다. 1970년 10월 16일 동아일보에 실렸던 김학수 선생님이 쓰시고 김경호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신 솔제니친 소풍선 시골 안악내와 배낭을 읽어드렸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세요. 이상 커넥트 라이프 가을 금요일 저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